예, 저희 이석진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요즘 뭐 소프트웨어 쪽, 뭐 AI 쪽 이런 거 취재 많이 하고 다니시는데 요즘 분위기 좀 네, 어떻습니까? 역시 이제 관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네. 그 관세 때문에 오히려 이제 소프트웨어 업계들이 수혜를 보고 있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뭐 현대차가 미국에 투자를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그 오프쇼어링 전략이라고 해서 이제 현지에다가 직접 생산 기지를 짓겠다는 건데 네.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뭐 건축, 그다음에 뭐 장비 이런 하드웨어 중심의 회사들이 당연히 수주도 증가하겠지만 동시에 그 현지에서의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네. 이런 체계적인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 추세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제가 취재하는 이제 IT 서비스 회사나 이제 국내외 소프트웨어 벤더들이 수혜를 입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미국이 보조금 그 뭐하러 주냐? 관세를 때리면 알아서 우리 미국 땅에 와서 공장을 짓고 생산을 하고 고용을 하고 소비 창출을 할 것이다 라는 걸로 해서 뭐 일부 뭐 현대차 같은 경우도 회장이 직접 뭐 트럼프 옆에 가고 뭐 발표도 하고 맞습니다. TSMC도 뭐 하고 뭐 그렇게 이제 공장을 지으려고 하는 수요들이 일부 이제 생기고 있는데 그 새로 생기면 소프트웨어 수요가 새로 생긴다 이거군요. 맞습니다. 그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기업용 소프트웨어로 가장 유명한 네. 전사적 자원 관리 시스템을 제공하는 SAP 같은 경우는 네. SAP는 셉이라 있습니까? 네. SAP라고 합니까? 그게 외국 사람들은 SAP라고 하고 네. 그 대한민국 사람들은 셉이라고 아, 합니다. 그래요? 셉. 예. 셉이 이제 4월 실적 발표에서 한 말이 이제 지금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에 관통을 하는데요. 네. 그 관세에 민감한 산업들, 예를 들어서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 공급망 유연성과 규제 준수를 피하기 위해서 SAP의 신제품의 투자를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요즘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다 AI를 붙이고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 AI 기능이 있다라는 것은 복잡한 소프트웨어 툴을 이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인데 네. 그러면서 더 좋은 인사이트도 도출을 할 수 있고 네. 이런 관세 때문에 신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직접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뭐 얼마나 늘었는지, 구체적으로 네. 어떤 기업을 통해서 늘었는지 뭐 이런 얘기는 없었지만. 수치를 설명하자면 네, 있습니까? 네, SAP가 이제 계약액이 큰 500만 유로, 네. 원화로 7,800억 원 이상의 계약 수가 네. 전년 대비 52%나 늘었다고 했거든요. 7천. 네, 500만 유로를 500만 유로면 얼마예요? 계약하는 대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대기업- 500만 유로면은 뭐 700억 아닙니까? 700억, 800억? 네, 7,800억 원 정도 되는데 그 고객들이 50%나 늘어났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네. 즉 관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수치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대기업 위주군요. 그렇죠. 네. 그렇군요. 국내 기업들 중에서도 꽤 수혜받는 기업들이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맞습니다. 뭐 일단은 IT 서비스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제 현대차 그룹 안에 그 SI 업체라고 부르는 현대 오토웨버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네. 그 현대 오토웨버가 이제 최근 실적 발표에서 이제 매입처 주요 거래처를 공개를 하는데 그 세일즈포스라는 글로벌 소프트웨어 벤더가 상위에 자리를 잡았거든요. 이 세일즈포스는 마케팅 관리 시스템, 이제 CRM이라고 부르는 소프트웨어를 공급을 하는데 이 업체가 상위 거래처로 자리 잡은 이유가 싱가포르와 미국에 이제 새로운 시스템을 공급하기 위함이라고 그 취재가 나왔거든요. 네. 이제 그 말은 쉽게 말해서 그거죠. 현대차 그룹이 해외에서 거점을 확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 해외 영업이나 운영의 효율성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런 소프트웨어 도입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현대오토웨버가 실적에서 밝혔습니다. 현대오토에버가 세일즈포스의 솔루션을 사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꾸며갖고 현대차에 공급하는 그림이군요.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럼으로써 이제 현대오토웨버가 그런 사업을 시스템 통합 사업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 SI 매출이 그 전년 대비 27%나 성장을 했거든요. 그게 언제적입니까? 1분기입니까? 네, 그게 네. 최근 1분기인데요. 아, 그래요? 네, 전체 성장률이 13%밖에 되지 않는데 2배 네, 이상. 그렇죠. SI가 2배 이상 증가함으로써 그 해외에서의 그 시스템 구축 수요가 크다라는 것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현대차가 하여튼 어딘가에 공장을 지으면 현대오토에버는 뭐 수혜를 받는데 지금 맞습니다. 도드라지게 지금 미국에 공장을 막 짓고 있으니까 네, 그런 거군요. 맞습니다. 뭐 네. 다른 데도 있습니까?
다른 데도 있는데 네. 그 삼성 SDS 자회사 중에 네. 이제 2년 전에 인수한 회사인데 네. 엠로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코스닥 상장사이기도 하고 네. 이제 국내에 몇 안 되는 소프트웨어 벤더 중 하나인데요. 네. 이 회사가 공급망 관리 체계, 네. 이제 아마 SCM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네. 그 소프트웨어를 공급을 하거든요. 네. 이 소프트웨어를 짧게 설명하면 네. 내가 이 공급망 밸류 체인을 만들고 싶은데 어떤 거래처를 영입을 해야 되고 어떤 물품을 도입해야 할지 모를 때 이 네. 툴을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어. 근데 엠로가 삼성 SDS와 공동 개발한 지난해에 그 케이던시아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케이던시아. 네, 케이던시아가 네. 쉽게 말해서 네. 이 제품만 도입을 하면 네. 구매 원가를 5% 절감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 비결이 뭐냐면 이제 엠로 측에서 말하기로는 네. 그 새로운 공급망을 구축을 할 때 이런저런 공급처에서 막 구매를 하다 보면 원가에 대한 변동성이 되게 크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트래킹하는 것이 네. 보통 기업의 업무 체계에는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음. 우리 케이던시아라는 제품은 너희가 원가에 얼마를 투입하는지 데이터와 지표로 완전히 보여준다. 그렇군요. 라는 게 이 제품이고 네. 그리고 실제로 이 제품이 네. 그 관세 정책 때문에 네. 리쇼어링과 오프쇼어링을 하는 기업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왜 증가하는 거죠? 뭐 거기 뭐 새로 이제 공장 나 같은 거 네. 다시 들어오거나 뭐 딴 나라에 있던 게 글로 나가거나 할 때 이게 필요한 이유는 뭘 새로 다 이렇게 그 네, 공급망 관리 체계를 다 새로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맞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네. 국내로 주름 잡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떤 업체가 있는지 다 아니까 네. 공장을 지으면 이 밸류 체인을 형성하기가 쉬운데 네. 미국에서는 사실 아무리 입지가 높아도 네. 어떤 기업이 있는지도 모르고 하나하나 다 미팅을 하면서 거래처를 구성을 해야 되잖아요. 어. 그런데 그거를 쉽게 해주는 게 엠로가 제시하는 공급망 소프트웨어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 실적에도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 일단은 케이던시아가 참 신기하게도 우리나라에서 정말 예외적인 일인데 국내 고객이 아니라 글로벌 고객 위주로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 지난 4분기에 출시를 하고 네. 첫 고객으로 이제 10월 달에 그 북미의 전자제품 위탁 제조사, 그러니까 폭스콘 같은 회사의 고객을 만들었고, EMS 회사요? 네, 맞습니다. 네. 그 다음에 올해 3월에 냉방공조 회사인 모다인이라는 업체를 네. 고객으로 확보했습니다. 네. 이 회사 역시 그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네. 글로벌 PC 제조사, 뭐 델이나 HP 같은 네, 회사가 맞습니다. 이 네. 회사와도 네. 계약을 맺으면서 델이나 HP는 밝힌 건 아닙니다. 맞습니다. 밝힌 건 아닙니다. 네. 그런 회사. 그 정도 급의 탑티어 메이커를 고객으로 확보했다. 그렇군요. 네. 효과네요. 그렇죠. 국내 소프트웨어 회사가. 맞습니다. 예. 여기서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하자면 이제 또 지난달에 미국에서 개최하는 최대 공급망 행사라는 게 있었거든요. 네. 가트너가 주최하는 심포지엄이었는데 네. 여기서 이제 엠로가 어쨌든 북미 고객을 확보하고 싶으니까 네. 케이던시아 전시를 만들었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딱 들으면 와 이거는 누구나 아는 그런 글로벌 기업들이 미팅 한번 해보자. 우리 도입 의향이 있으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제조 쪽, 제약 쪽, 방산, 소비재 네. 다양한 산업에서 네. 이제 미국의 현지 공장을 만드는 글로벌 기업들이 문의가 빗발쳤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공급망 관리. 같은 그런 거 잘 하죠. 네, 맞습니다. 네. 이게 뭐 아무튼 그냥 물건을 만들어서 미국에 팔아야 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관세가 굉장히 불편하고 맞습니다. 해소해야 될 어떤 리스크인데 네, 그 해소하는 과정에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이렇게 또 수혜를 보는군요. 맞습니다. 뭐 좀 보시다가 네. 뭐 추가적인 뭐 이런 사례들이 있으면 뭐 쫀쫀히 잘 취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친구 더 얘기하실 거 있습니까? 제가 뭐 취재하는 회사 중 하나인데 하나만 네. 더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그 SK 그룹 있지 않습니까? 네. SK 주식회사. 네. 그 SK가 최근에 법률 AI 제품을 도입을 했거든요. 네. 그 톰슨 로이터라는 외국계 회사의 제품인데 네. 이걸 도입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어쨌든 한미가 지금 FTA로 그 무역 협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게 매일마다 규정이 추가되고 변하고 그런데요. 근데 그거를 수출 관계자들이 모르니까 네. 법을 어기는 경우가 많대요. 모르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법률을 관리해주는 소프트웨어를 산 건데 네. 이게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국내외적으로 소프트웨어 벤더들이 관세로 수혜를 받고 있다라는 게 확실히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싶습니다. 저희 잠깐만 쉬다가 보겠습니다.